자, 이번에는 이제 43페이지부터 한번 보셔요.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겠다. 소금 것도 자격증 걸죠? 네. 원본 걸죠? 원본? 맞습니다.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둬야 되겠다. 분사무소 같은 경우 뭘 걸어 놓습니까? 신고필증 원본이요. 등록증 그러시면 안 돼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만 표시 광고할 수 있어요? 개공만. 이거잖아요. 개공만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그렇죠? 4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표시 광고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이소연 들어가야 되죠?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이소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지금 광고할 때 뭘 빼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명칭을 빼먹었다. 빼먹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포상금 걸어놓지는 않았다. 포상금은 징역 벌금 정도 막 됐을 때 포상금 거는 거예요. 과태료 가지고 무슨 포상금이요. 4번 틀렸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다가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9번.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아닌 자가 썼다 그러면 무조건 1항 일반인 거예요. 뭐든 간에. 그 다음에 2번은요. 아닌 자가 명칭을 그렇게 썼다 간판에다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간판이죠. 그래서 그 철거 명령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철거 명령 할 수 있죠. 잘못된 간판이니까. 이거잖아 이거. 아닌 자가 써놨어.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러면 이 간판 자체가 뭐예요? 아닌 자가 썼으니까 잘못된 간판이지. 뭐예요? 철거 명령. 자인 철거 안 하면 대집행. 그러니까 이거는 1항 1반부터 여기 한 세트입니다. 1항 1반부터 한 세트. 3번은 분사무소니까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되겠다. 분사무소 여기 나오는데 책임자의 성명이죠? 또 틀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은 5개 간판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간판 안 달아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X. 5번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써야 될 때 안 썼어요. 1번 의무 위반입니다. 명칭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썼습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백과. 등록 취소는 너무 심해요. 업무정도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과태료 매깁니다. 과태료가 제일 약한 거예요. 응? 5번도 틀렸죠? 맞는 것은 1번. 자, 그 다음에요. 쭉 넘어가셔서 여러분 페이지로는 56페이지에요. 5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56페이지 5번. 뭐예요? 성명 이소연이잖아요. 그럼 1번 연락처, 2번 명칭, 3번 성명, 4번 성명. 그래서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맞다고 나온 것도 없어요. 밑에 지문에 보면. 여기서 얘기한 성명은 누구 성명이에요? 성명이? 광고 내수인 사람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 성명은 개공의 성명을 적으란 얘기지 소공 얘기 아니잖아요. 디귿번 빠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가십니다. 12번은 61페이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2번, 1번.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 안 했으니까 개공은 아니겠죠?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어때요? 공인중개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지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등록 안 했으니까 개공은 아니야. 그러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누가 쓸 수 있는 명칭이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개공. 사장님이 쓸 수 있는 명칭이라고. 개공. 그러니까 이분은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개공이 아니지. 개공이 아니니까 이런 명칭 쓸 수 없지요. 그쵸? 그래서 1번 X.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어떻게 해야 돼? 5개 광고물이 간판이에요. 자,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지. 이거 X지, 이건. 3번.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요게 정답. 4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철거 명령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근데 법령에 따른 대집행은 할 수 없다. 뭔 소리요? 철거 명령도 할 수 있고 대집행도 할 수 있고. 그렇죠? 5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지금 뭐 한대요? 표시 광고잖아. 표시 광고. 간판 아니고 표시 광고죠. 표시 광고. 표시 광고 할 때는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하는데 이때 성명은 개공의 성명. 법인일 때는 누구 성명? 대표자야, 이것도. 법인일 때는 누구 이름? 대표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명시할 필요 없다고 돼 있으니까 X죠? X. 자, 39번 풀어보세요. 39번. 뒤로 가셔서 저 뒤에 39번. 한참 뒤로 가네요. 39번. 간판 지첩 철거에 대해 사유. 처리, 패치. 그죠? 기억번은 패. 철거 사유죠? 니은번은 휴업 신고인데 아니죠, 이건. 디귿번은요. 취. 등록 취소. 철거 사유. 리을번은요. 처리. 그쵸? 그러니까 니은번 빼고 다 들어가네. 정답 4번이죠? 자, 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라는 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어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쓸 때 어떤 문자가 들어가게 쓰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래서 틀렸죠. 공인중개 법률사무소라고 했죠. 결정적으로 틀린 것은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명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한 무자격 개공은 무등록 개공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무자격이란 말은 출제는 그렇게 됐지만 조금 적절치 못해요. 무등록 개공은 사무소에다가 부동산 중개하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등록 개공이니까 못 쓰는 거예요. 무등록은 아예 등록이 안 된 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중개하고 유사한 명칭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자격 개공이라고 하면요. 부칙 개공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럼 부칙 개공은 부동산 중개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거 볼 때는 출제위원이 그걸 잘 생각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자격 개공이라고 해도 뭐예요? 무등록.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무자격자다, 무등록이란 말 잘 안 씁니다. 무자격자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해는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쓸지라도 시험에서는 무등록 개공이라고 정확히 써주는 게 옳겠다. 어쨌든 2번은 여기서 틀린 거.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안 되죠. 거짓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백과, 거짓으로 성명을 표기해도 백과. 그죠? 그런데
광고 낼 때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과장 광고했다. 그랬을 때는 뭐가 돼요? 500과.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기 지금 3번은 500과라고 하시면 안 되고 100과라고 하셔야 됩니다.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성명을 표기했다. 그러면 100과. 자,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분사무소입니다요.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 매체물에 표기해야 되겠다. 분사무소니까 누구 이름? 책임자. 맞죠?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절거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절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대집행 해버릴 수 있죠? 대집행할 때는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셔서 다시 또 갑니다. 55페이지 가보시면 3번 문제가 있습니다. 55페이지. 여기 나와 있던 업무 있죠, 업무?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중개사 법령상 55페이지입니다. 개공이 경업할 수 있는 것을 몽땅 고르시오. 자, 기억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14조 업무에 들어갑니까?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상주대행. 자, 니은번.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부동산 컨설팅. 들어가죠? 디귿번.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정보 제공이다. 디귿번. 맞죠? 들어가죠? 경영 컨설팅.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개공. 그게 중요하죠. 자, 리을범. 의뢰인에 의뢰했다는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의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 알선은 할 수 있죠. 주거 이전의 부수되는 용역업은 못하고 용역의 제공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그러면 안 됩니다. 소개, 알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용역 자체, 도배나 이사 그 자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의 제공 그러면 X, 용역의 알선 그러면 동그라미. 다시 나올 거예요. 용역의 제공 그러면 X, 용역의 알선 그러면 맞고. 다 맞죠 여기? 자, 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8번. 58페이지입니다. 자, 기억번에 있는 임대업은 아니에요. 임대관리업이라고 하셔야 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니까. 니은번은요? 들어가고 상담. 디귿번은요? 아니에요. 용역의 제공 또 나올 거예요 이거. 용역의 알선이 법인 업무입니다. 리을번요? 분양대행 들어가고 상주대행. 자, 마지막 건요? 공매대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업무에 들어가는 거 니은번, 리을번, 미은번 3개죠, 3개. 니은, 리을, 미은번이니까 5번이죠, 5번. 조심할 거 이때 미은번 있잖아요. 공매대리죠. 공매대리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까? 공매대리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 없어요. 어느 때만 필요합니까? 경매대리. 그러니까 미은번은 법인 업무이긴 한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공매대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보실게요. 이제 4문제 남겼습니다. 1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죠.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인 업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27번 가십니다. 자, 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아까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박스 문제이기도 하고. 자, 기업권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주택이니까. 니은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디귿번 들어갑니까? 소개 들어갑니다. 리을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 개공을 대상. 똑같네 문제가 거의. 그죠?
다 들어가니까 정답 5번이죠? 자, 36번 찾아갑니다. 이제 36번. 중개사 법령상 36번입니다. 78페이지. 자, 법인인 교육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요? 그래서 1번 X죠? 아까 나왔던 것도 나왔네요.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직접 운영은 안 되는 거지. 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있다인데 없다로 했기 때문에 또 X. 4번.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요거네, 요거. 그죠? 위반했을 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임등치. 그죠, 요거. 자,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경매 입찰 대리를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어디에 등록하셔야 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 법원에 등록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등록관청이 등록한다면 또 틀려요. 법원에 등록하셔야 된다.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가 틀렸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6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은 관리 대행은 할 수 있는 행위이긴 한데 농업용 건축물이니까 아닌 게 됐어요. 그 다음 2번은 분양 대행은 토지는 아니죠 또. 3번은 개공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제공이 법인 업무예요? 개공.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개발에 관한 상담은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개발에 관한 상담.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들어가. 5번은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가 아니에요, 이거. 알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 자기가. 매수신청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 그래서 의뢰인한테 이걸 넘겨주는 모양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번은 출제자 의도에 따라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자기가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업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업무는 소개시키거나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업무는 뭐가 업무라고요? 알선해 주거나 괜찮은 물건. 아니면 뭐요? 대리로 해 주거나. 그게 업무지. 자기가 직접 낙찰을 받는 건 업무예요, 아니에요? 직접 낙찰을 받는 건 업무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요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직접이란 말에서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 5번은 출제하신 분이 근데 조금 정신 차리셔야 돼. 여기서 직접이라고 했는데 여기 대리를 할 때 대리인 이름 들어가요. 받는 사람 이름 들어가고 대리인 이름도 같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업무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하는 이유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 마이크 이렇게 빼고 하면 저 동영상 들으신 분은 되게 궁금해. 저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혼동 되실까봐 이제 잘 그런 얘기 말씀 안 드리는데, 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입찰표 쓸 때 대리인 이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5번은 명확하게 쓴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지만 어떻게 해석하시자고? 직접 낙찰 받는 것은 알선과 대리가 아니고 14조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5번을 그래서 X. 정답은 몇 번요? 4번. 할 수 있는 건 4번이라고 하자고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별로 안 남은 것 같아. 예? 왜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